안녕하십니까. 러펀드의 재토크 시간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남편분들이요, 경제권을 다시 되찾는 방법에 대해서 재토크 영상으로 이야기 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지난주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아내분들, 부인들이요, 경제권을 잡고 싶다면 이라는 주제로 오늘 재토크를 준비를 했습니다. 좀 민감한 주제죠. 예, 지난주에는 남편분들이요, 이번 주에는 부인들이요, 예, 경제권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예, 양쪽에서 제가 좀 이간질을 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경제권 같은 경우에는, 저랑 아는 사람, 저의 영상을 보는 애청자분들은 저의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에서, 예, 경제권을 어떻게 하면 되찾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작은 팁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부인들이요, 경제권을 잡고 싶다면, 다시 되찾고 싶다면, 예, 오늘 제 토크의 제목입니다. 예. 자, 보통 우리나라의 경제권은 부인들이 가지고 계신 것이 대부분이에요. 자, 지난주에도 언급드렸습니다만, 아내 쪽이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47%에 이를 정도로 우리나라의 가계는 대부분 부인분들께서 경제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래도 남편분이 정권을 가지고 경제권을 행사하시는 가구도 많이 있어요. 13%. 한 10집 중에 한 집 정도는, 예, 남편분이 경제권을 행사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보통 우리나라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아내분들이 경제에 대한 상식이 더 크다라고 그렇게 이제 알려져 왔지만, 자, 남편분이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그 13%의 경우에는 이 남편분들이 부인분들보다 더 훌륭하고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자수성가 하신 분들 중에 경제권을 남편분들이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이 부부의 경제권 현황, 예, 2014년에 인구보건협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게 되면은 남편이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13%다. 아내가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47%예요. 자, 큰 차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은근히 남편분이 경제권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의 주변에도, 친구들 중에도 보게 되면은,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집에서 전업주부로 있는 친구 같은 경우, 너는 부인이니까, 여자니까 경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니? 라고 물어보면, 아니야, 우리 집은 남편이 다 가지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어쩌면 이 영상이, 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경제권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지 한번 하나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앞서서, 자, 경제권을 쥐고 있는 남편 같은 경우에는 돈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돈이 없어지게 될 경우 그 자신의 삶이 돈이 있었던 시기에 비해서 초라해진다라는 것을 주변 선배나 또는 부친에게서나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경제권에 대한 강한 신념이 있습니다. 자, 특히 이제 두려워하는 것은 이제 정년퇴직을 하고 나면, 예, 월 소득이 끊기면서 경제력이 없어지게 될 경우에, 예, 집에서 소외되고 내 자신이 초라해지지 않을까,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보니, 자, 경제권을 강하게 잡아서 본인 스스로 어떤 주도권을 행사해서 부를 불려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합니다. 이에 반해서 부인분들이 그러한 남편분에게서 경제권을 되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문제는 남편이 부인에게서 경제권을 되찾는 거, 오히려 이거는 쉬울 수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부인 경제권을 가진 남편에게서 부인이 경제권을 다시 되찾는 거는요 정말 힘듭니다. 예, 엄청난 이건 거의 뭐 철옹성 수준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경제권을 확 가져오겠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신 것보다는 차근차근 계단을 밟아가는 것처럼 차근차근 한 스텝씩 밟아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지만 한 스텝 한 스텝 밟아가다 보면요 몇 년 전에 비해서 집에서 경제권이 남편에게서 나에게 부인에게로 넘어온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일단 경제권을 가진 남편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남편들에 비해서 꼼꼼함이 아주 강해요. 정말 꼼꼼합니다. 그래서 빈틈이 없다라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부인분들께서 그러한 남편에게서 경제권을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는 좀 힘들지만 틈을 보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예. 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바로 경제권을 일부 이양했다가 다시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활비 같은 경우에 큰 펑크가 나지 않도록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 제 진 이게 이제 여사친이죠. 이제 뭐 이제 다 결혼한 친구들 여사친들 보게 되면은 여사친 용어 있지 않습니까? 여자 사람 친구. 예, 여자친구 말고 여자인 사람 친구. 그 여사친들 보게 되면은 집에서 경제권이 없는 경우 한번 큰 사건이 꼭 있더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남편에게 경제권을 뺏겨서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집안의 대소사라든가 가정 내 말하지 못할 사연들, 남편이 경제권을 잃을 때는 이 술이 문제인 경우가 많지만 부인분들이 경제권을 빼앗기거나 위축당할 때는 집안 문제인 경우나 혹은 뭐 한번 재테크로 큰 불을 일으키려고 하다가 생활비에 펑크가 크게 발생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생활비에서 펑크가 나게 되면요, 경제권을 가진 남편 입장에서는 내정 간섭을 더 심하게 할 가능성이 커요. 이건 또 경제권을 박탈당하는 것보다 더 자존심이 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생활비가 펑크가 나지 않도록 잘 가계를 관리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서도 여유 자금을 만들어서 비상금을 쟁여두어서 혹시나 내 집에 처갓집 어떤 재정적인 이슈가 발생했을 때 남편한테 손을 벌리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비상용으로 만들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비상금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교훈, 그러한 지혜들이 선배들로부터 많이 아마 들어오셨을 것이에요. 자, 그와 더불어서 생활비에서 일정 부분은 아내 본인의 비상금 비슷하게 또는 뭐 공개적이더라도 아예 아내분 본인의 돈으로 규정할 수 있는 고유 계정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아껴서 본인의 고유 계정으로 자산을 불려가시게 되면요, 이게 나중에는 아마 남편분께서 불리신 재산보다도 훨씬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비 그 과정에서 분명히 이제 생활비 관리는 이제 잘하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산도 차곡차곡 모아서 아내분께서 키워가시는 게 보이게 되면 남편분들께서 조금씩 이제 경제권을 이양하시는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부인이 하는 게 더 낫네. 그런 게 이제 조금씩 인정이 되기 때문이죠.
자, 이런 단계에 넘어가게 되면요, 남편분이 뭐 가계부 간섭이나 이런 내정 간섭까지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예. 자, 세 번째는 그 과정에서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재테크는 최대한 피하시고 꼼꼼하게 리스크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꼼꼼하게. 왜냐하면은 가끔씩 정말 위험한 리스크가 있는데 안전자산으로 생각하고 투자하신 분들이 가끔 계시기 때문이에요. 뭐 대표적으로 요즘은 좀 젊은 층에선 드물지만 개를 많이 사용하시는 갯돈 투자를 많이 하시는 문화가 우리 부인분들 사이에서 왕왕 있었습니다. 가끔씩 몇 년에 한 번씩 사고 터지는 거로 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문화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요런 갯돈이나 또는 뭐 친구한테 고율로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정말 리스크가 커요. 리스크가 큰데 이 돈이 날라갔다. 그럴 경우 이건 뭐 남편분이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죠? 예. 그러면은 또다시 내정 간섭. 예. 가계부 내놔 하면서 이렇게 재테크 본인의 어떤 재테크까지도 간섭하고 가계 살림도 간섭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한 재테크 방식은 최대한 피하시고 합리적이고 안전한 투자 방식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100% 안전 자산으로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약간은 보면은 이제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위험한 투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주변 어떤, 뭐, 저의 여기 영상에 댓글로 남겨놓으셔도 되고요. 혹은 주변에, 은행이나 금융회사에 다니는 분들한테 최소한 한 번만 물어보셔도 그 투자 방법이 위험한지,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은 최소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어쨌거나 본인 계정으로 해서 자산을 불려가시다 보면요, 근데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렸을 때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남편 같은 경우 자수성가 하신 분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수성가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부의 단위가 크기 때문에 부인분들께서 재테크를 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매입이나 또는 어떤 은행 이체하는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세금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 제 주변에서 봐서 알아요. 예, 남편분 몰래 이제 어떤 돈 관리를 하시는데, 근데 우연치 않게 어떤 재테크에 액션을 취했는데 그게 우연치 않게 집으로 우편물이 날라온 일이 있습니다. 그 우편물이 뭐 그냥 우편물이 아니고 국세청 이렇게 써 있는 우편물이었다고 하는데요. 자, 남편분 입장에서는 자수성가한 수준이 되게 되면 세금 문제가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국세청 우편물만 보면 신경질이 이렇게 나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부인분들 입장에서도 최소한 세금에 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뭐 세무사분을 친구로 둔다든가 회계사분을 가까운 지인으로 둔다든가 또는 자산관리사분들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세금을 아시는 분들 이렇게 이제 가까이 하시다 보면은 조심해야 될 부분을 조언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한번 우편물 국세청에서 오게 되면요, 긴장합니다. 식구들이 다 긴장해요. 본인도 그렇고 남편분 본인도 식겁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꼼꼼하게 체크하실 필요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곡차곡 경제권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다 보면요, 어느 순간 보면은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남편으로부터 본인에게로 경제권이 이양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대신에 경제권을 넘겨받다고 하더라도 남편의 경제권의 절반 이상이 넘어오기 힘들 겁니다.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남편분들 같은 경우엔
돈에 대한 자존심 같은 것이 강하기 때문에 경제권을 전적으로 넘겨주시는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 뭐 절반 정도만 넘겨줘도 성공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그 정도 순간이 되면요, 아마 본인 스스로의 자산이 매우 커져 있다는 것을 실감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금융실명제하고 그리고 부부 간의 재산을 별개로 이제 구분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이제 부부 합산으로 했었지만, 예, 별개니까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남편분이 여러분의 재산 규모 모릅니다. 예, 경제권 절반만 확보했다 하더라도요, 그때쯤 되면은 여러분들 정말 모으고 불리고 지키는 그 힘 엄청나게 강해져 있을 거고, 오히려 남편보다 더 큰 부를, 예, 만들어 놓아 두셨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러펀드의 재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남편분들이요 경제권을 찾는 방법, 이번 주는 부인들이요, 예, 경제권을 남편에게서 찾는 방법,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예, 조금 민감한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래도 예, 경제권을 뭐랄까 합리적이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제 되찾으시는데, 또는 합리적인 수준까지 내가 이르는데 저희 두 영상이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요, 부부가 모두 경제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두 분 다 재테크를 잘 하시는 게 가장 최상입니다. 예. 뭐 그런 가정들 보게 되면은, 예, 부창부수, 예, 남편도 잘하고 부인분도 잘하고, 예, 그런 경우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길로 차곡차곡 차근차근 밟아가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도 좋은 재테크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